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37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보시면 계획 치수량이 10m의 삼성/s, 유입 수심이 5m, 유입 속도가 0.4m/s인 지역에 취수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 취수구의 폭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자, 치수량 Q는 면적 곱하기 속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면적이라는 것은 폭 곱하기 h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값을 보시게 되면 지금 치수량이 10m/s, 자, 그리고 폭 곱하기 수심이 지금 얼마죠? 5m. 그리고 속도가 0.4m/s죠. 따라서 폭에 대한 값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5.0m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 중에서 블록 형성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블록 형성지라는 것은 완속 교반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계식 교반에서 블록 큐레이트의 주변 속도는 5에서 10cm/s를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5에서 10이 아니고 15에서 80cm/s를 표준으로 하죠. 자, 그리고 블록 형성 시간은 보통 20에서 40분. 그리고 형상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장방형을 뜻하죠. 자, 그리고 호나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나지라는 것은 급속 교반조, 침전지는 2차 침전지, 그 사이에 완속 교반조라는 블록 형성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수광거 계획 시에 기준이 되는 오수량은 자, 오수광거를 계획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정답이 되나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문제 40번에 보시게 되면 천정호의 경우에 양수량 Q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반경이 0.5m, 천정호 시험정에서 대문자 H 6m, 소문자 H 4m, R 50m인 경우에 Q가 10L/s의 양수량을 얻었다. 이 조건에서 투수 개수를 Km/s로 얼마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단위를 여러분들 단위를 미니처로 고치겠습니다. 자, K를 m/min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m/min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Q의 값을 보면 Q가 10L/s예요. 이 단위를 미터의 삼성퍼미니처로 바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Q의 시간 단위와 K의 시간 단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L/s를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퍼세크고 1분은 60초라는 걸 보정을 해주시면 0.6m의 삼성퍼미니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양수량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Q라는 값이 0.6m의 삼성퍼미니처예요. 자, 파이 곱하기 K는 투수계수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H라는 것은 6m, 그리고 소문자 H는 4m, 각각의 제곱 나누기 2.3로그라는 게 ln하고 동일하죠. ln, r 나누기 r. 여기서 r이라는 것은 50m, r은 0.5m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K라는 값은 0.044m/min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0.044m/min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Q의 시간 단위와 K의 시간 단위가 일치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입니다. 탈질소 공정에서 폐수의 탄소원 공급용으로 가해지는 약품은 탄소원 공급용으로 가해지는 약품이 뭐죠? 메틸알코올이 되는 거죠. 메틸알코올. 따라서 메틸알코올이니까 CH3OH가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MLSS의 농도가 1500mg/L인 설러지를 부상법으로 농식시키고자 한다. 압축 탱크의 유효 전달 압력이 4기압이며 공기의 밀도가 1.3g/L, 공기의 요기량이 18.7ml/L일 때 ASB는 얼마인가? 유량은 300m의 삼성포대이고 F는 0.5, 처리수의 반송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순환식인 경우에 ASB라는 것은 1.3 곱하기 SA 곱하기 FP-1 나누기 SS로 계산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SA라는 값이 공기의 용해량입니다. 18.7ml/L. 자, 그리고 F라는 값은 0.5. 그리고 P라는 압력, 4기압이 4atm입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SS. SS는 우리가 부유고 용물이죠. MLSS 1500mg/L. 따라서 계산하면 ASB는 0.016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42번 ASB 같은 경우에서는 순환식 같은 경우에서는 반송비를 계산해서 반송률도 계산하고 반송유량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번을 보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기조 내에 혼합액의 SV가 100이고 MLSS 농도를 2200mg/L로 유지하려면 적정한 설러지의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반송비에 대한 식을 정리합니다. MLSS가 있는 상태에서 반송비는 MLSS 나누기 SSR-MLSS로 나타내죠. 자, 여기서 SSR이라는 것은 우리가 SVI분의 10의 육성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팁에 있는 내용을 기준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SVI가 있는 상태, MLS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송률을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MLSS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을 찾아내요. 자, 그런 다음에 SVI가 있으니까 SSR을 SVI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반송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MLSS가 2200mg/L. 그리고 지금 SVI가 100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0.2821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송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반송률이라는 것은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28.21%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MLSS가 주어졌을 때 반송비를 구하는 식에서 SVI를 이용해서 SSR을 바꿔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그래서 한 단계가 응용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청소가 되는 바 스크린의 바 두께는 5mm이고 바 간의 거리는 30mm이다. 바를 통과하는 유속이 0.90m/s일 때 스크린을 통과하는 수도 손실을 다음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수로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수로의 폭, 자, 그리고 수로의 높이가 h라고 나타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수로로 유입되는 속도를 VA라고 나타내고 통과된 값을 VB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과하는 유속이 0.9입니다. 그래서 VB가 0.9m/s가 되는 거예요. 자, VA를 우리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VAAA는 VBAB로 나타내서 우리가 VA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AA와 AB가 있는데 AA라는 것은 뭐냐면 수로의 면적이에요. 수로의 면적이기 때문에 W와 H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AA는 수로의 면적이기 때문에 W 곱하기 H. 반면에 우리가 AB라는 것은 뭐냐면 통과 면적이에요. 통과 면적이기 때문에 뭐를 고려해 줘야 되느냐면 스크린을 고려해 줘야 돼. 그래서 수로의 면적 곱하기 스크린을 보정하죠. 그래서 수로의 면적 곱하기 스크린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자, 스크린은 바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의 두께와 바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바의 간격 나누기 바의 두께 플러스 바의 간격을 더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의 간격이 지금 얼마냐 하면 바의 간격이 30mm, 바의 두께가 5m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B라는 값이 0.8571 W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VA에 대입을 해요. 자, VA는 VB라는 값이 0.9m/s. 그리고 AA라는 것이 0.8571WH, AA는 WH.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값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VA가 0.7714m/s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VB가 얼마죠? 0.90, VA가 0.7714, 그리고 제곱이죠.
각각의 제곱을 해도 되고 전체의 제곱을 해도 돼요. 여기는 각각의 제곱에 나누기 2g,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얼마죠? 9.8m/s의 제곱 곱하기 0.7분의 1 따라서 계산하면 h는 0.01567m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팁에도 있는 것처럼 AA는 수로고 AB는 통과 면적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로는 바 간격과 바 두께가 무관합니다. 반면에 통과 면적이라는 것은 바를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 간격과 바 두께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려하고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경사판 침전지에서 경사판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침전지를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넓은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사판을 사용해서 면적을 넓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번에 보면 수면적 부하율의 증가 효과. 수면적 부하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가 유량이 면적에 비해서 커진다는 소리니까 반대로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돼야 되죠. 침전지 소요 면적의 저감 효과, 고형물의 침전 효율 정대 효과, 처리 효율의 정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수면적 부하율이 크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뇨의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서 호기성 미생물이 아닌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현미성 처리 공법을 주로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랬어요. 호기성을 사용하게 되면 포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포기를 시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성을 사용하는 거죠. 자, 포기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뇨를 처리했을 때는 현미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크롬 함유 폐수를 환원 처리 공법 중에서 수산화물 침전법으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침전을 위한 적정 pH 범위는, 자, 우리가 침전을 하는 pH 범위는 아주 시험에서 잘 나오죠. 8.0에서 8.5 사이입니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볼게요. 자,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이드 스트림에 적용해서 생물학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인을 제거하는 공법은, 자, 인을 제거하는 공법인데 생물학적 처리 방법과 화학적 처리 방법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죠? 포스트립 공법. 그래서 화학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석회라는 라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침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포스트립 공법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온 교환막의 전기 투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갑은 칼슘, 마그네슘 등의 경도 물질의 제거 효율은 높지만 인 제거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나번에 콜로이드성 현탁 물질 제거에 주로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자, 콜로이드성 현탁 물질 제거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수 중에 용존 염분을 제거해서 양질의 처리수를 얻는다. 소요 전력은 용존 염분 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투석법이라는 것은 뭐죠?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과정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리막을 이용해서 수처리 방법 중에서 추진력이 정수합차가 아닌 것은, 자, 정수합이 아닌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투석이라는 게 있고 전기투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투석은 우리가 추진력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농도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나머지 역삼투법을 비롯해서 여과가 들어가는 방법은 전부 다 정수합차가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꼭 한번 확인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정수합차예요. 그래서 전기투석은 전위차, 그리고 투석은 농도차, 나머지는 전부 다 정수합차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1번에 보면 폐수 처리에 관련된 침전 현상으로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주변 입자들의 침전을 방해하는 중간 정도 농도의 부유액은, 자, 주변 입자들의 침전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침전지가 있으면 집단체로 덩어리로 이렇게 갈았는데, 자, 얘는 콜로이드 성물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럼 서로 간에 청력이 작용해서 방해를 이렇게 일으키게 돼요. 그죠? 그리고 침전지 중간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할 수 없죠. 몇 형? 사명 침전. 그래서 답은이 정답. 사명 침전은 계면 침전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지역 침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정인 5단계 바덴포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인 제거를 위해서 혐기성조가 추가된다. 자, 그리고 나번 조 구성은 혐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로 5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내부 반송률은 유입률량 기준으로 100에서 200% 정도이며 2단계 무산소조로부터 1단계 무산소로 반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반송은 1단계 호기성조에서 1단계 무산소조로 반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호기성 단계는 폐수 내의 잔류질소 가스를 제거하고 체중 침전지에서 인의 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호기성조를 우리가 재포기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 회전원판법의 장점으로 가장 틀린 것은 회전원판법은 우리가 부착 성장식의 일종입니다. 갑은 미생물에 대한 산소 공급 소요 전력이 적다. 납은 고정 메디아로 높은 미생물 농도 및 설러지 일령을 유지할 수 있다. 답은 기온에 따른 처리 효율에 영향이 적다. 아무래도 미생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기온에 따른 처리 효율의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법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순환이 필요 없죠. 재순환은 부유 성장식에서는 재순환이 필요 있는데 부착 성장식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향류 현미성 설러지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갑의 미생물 처리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저농도 유기성 폐수 처리도 가능하다. 저농도 유기성 폐수. 그리고 기계적인 교반이나 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고액 및 기역 분리기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간단한 편이죠. 그리고 폐수 성장이 설러지 입상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안정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폐수 성상 자체, 다시 말해서 폐수의 우리가 성격 자체가 설러지를 입상화를 만드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안정적인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고도 처리 방법인 포스트립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포스트립 공법이라는 것은 인을 처리하는 공법이 됩니다. 기존 활성 설러지 처리장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죠. 인 제거 시에 BOD 나누기 P에 비해 의해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침전지에서 인 용출을 위해서 용존 산소를 낮추면 우리가 인 자체를 우리가 MLSS 자체 미생물 속에 있는 인이 토출이 되죠. 그래서 용존 산소를 높여서 MLSS 내의 용존 산소의 농도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 산소를 낮추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메인스트림의 화학 침전에 비해서 약품 사용량이 적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법 가운데 살수여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설러지 일령은 부유 성장 시스템보다 높아서 100일 이상의 설러지 일령이 남게 도달된다. 다음은 총괄 관측 수율은 전형적인 활성 설러지 공정의 60에서 80% 정도. 답안에 덮개가 없는 여상의 재순환율을 증대시키면 실제로 여상 내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덮개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평균 온도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상에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여상을 침수토록 해서 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수여상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파리가 발생한다는 것. 반면에 회전원판법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살이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활성설러지법에서는 설러지 벌킹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답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덮개가 없는 여상에 재순환율을 증대시키면 실제로 여상 내의 평균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환율이 증대되면 평균 온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평균 유입 하수량이 10,000리터의 삼성부대인 도시 하수 처리장에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1차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을 50m의 삼성부 제곱미터 대위로 하여 원형 침전지를 설계한다면 침전지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표면 부하율이 주어졌어요. 표면 부하율이 주어졌으면 무조건 사용해야 되죠. 자, 표면 부하율에서 미터의 삼성퍼데이라는 게 뭐예요? Q. 제곱미터는 수면적. 자, 그러면 Q 나누기 면적이라는 것은 직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수면적이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이제 표면 부하율의 값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Q의 값이 10,000m의 삼성 per day. 자, 여기서 뭐를 계산하죠? D라는 값을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D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15.96m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58번. 공장에서 배출되는 pH 2.5의 산성 폐수 500m의 삼성 per day를 인적 공장 폐수와 혼합 처리하고자 한다. 인적 공장 폐수의 유량이 10,000m의 삼성 per day이고 pH가 6.5이다. 두 폐수로 혼합한 후에 pH는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폐수 자체가 전부 다 어떤 폐수냐면 산성 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 공식을 썼을 때 H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pH의 개념에 보면 자,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나타내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pH 몰 퍼 리터로 나타내죠. pH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자, 지금 500m의 삼성 per day 곱하기 자, pH, H 플러스의 농도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2.5몰 퍼 리터 플러스 10,000m의 삼성 per day 곱하기 6.5니까 10의 마이너스 6.5몰 퍼 리터죠. 유량의 합 500 플러스 만으로 나눠주시면 혼합 지점에서의 H 플러스 농도가 나왔어요.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pH는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따라서 H 플러스의 값을 H 플러스 자리에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3.8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 농도, 같은 X승을 가지는 것은 혼합 공식에서 플러스를 해주고 다른 X승을 가지게 되면 마이너스를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팁에 기초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숙지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리고 59번. 2차 처리 유출수에 포함된 25mg/L의 유기물을 분말 활성탄 흡착법으로 3차 처리해서 2mg/L가 될 때까지 제거하고자 한다. 폐수 3m의 삼성당 필요한 활성탄의 양을 g으로 계산하시오. 브랜드 D의 동원흡착식을 활용하고 K는 0.5, N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동원흡착식에서 자, 지금 여기서 25mg/L가 CI라는 초기 농도죠. 자, 그리고 2mg/L가 C0라는 유출수의 농도예요. 자, 그리고 K라는 값은 0.5, N이라는 값은 1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면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mg/L라는 것은 g/m의 삼성하고 같은 값이 되거든요. 따라서 3m의 삼성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3m의 삼성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값은 69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팁에 있는 것처럼 mg/L라는 단위는 g/m의 삼성이 되고 그리고 ppm의 단위와 동일한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mg/L, 23g/m의 삼성과 같은 단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온이 20도씨에서 평균 직경이 1mm인 모래 입자의 침전 속도는 얼마인가? 동점선 값은 1.0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제곱미터 per second, 모래 비중은 2.5, 스토커스 법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침전 속도를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침전 속도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WG예요. 그래서 점선 계수가 없어. 따라서 동점선 계수를 이용해서 점선 계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동점선 계수가 지금 1.0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제곱미터 per second고 자, 그리고 물의 밀도가 얼마죠? 1000kg/m의 삼성. 그러면 점선 계수가 1.0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kg/m를 계산했어요. 자, 이 값을 어디에 계산하죠? 마이크로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직경이라는 값은 1mm니까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제곱을 지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입자의 모래 비중이 2.5니까 비중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삼성. 그러면 모래 비중이 2.5니까 2500이 되겠죠.
물의 비중량은 1000kg/m의 삼성.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9.8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침강 속도를 계산하면 0.814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동점성 계수를 이용해서 점성 계수를 구한 다음에 침강 속도를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의 보존 방법으로 틀린 것은 아질산성 질소는 4도 15간 H2SO4 pH 이하. 아질산성 질소는 예외가 돼요. 그죠? 그래서 온도만 우리가 맞춰줘서 보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쪽은 없애야 됩니다. 총 질소는 4도 15간 H2SO4 pH 이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4도 15간 H2SO4 pH 이하. 암모니아성 질소는 4도 15간 H2SO4 pH 이하. 그래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일어나는 간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광학적 간섭은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의 흡수 파장과 비슷한 다른 원소의 파장이 서로 겹쳐 비이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파장이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간섭은 표준 용액과 시료 또는 시료와 시료 간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 또는 표준 물질과 시료 매질의 차이. 그래서 물리적 성질의 차이나 표준 물질과 시료의 매질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물리적 간섭. 그리고 화학적 간섭은 불꽃의 온도가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 해당 파장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온화 간섭은 불꽃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의 오차를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불꽃이 낮을 경우가 아니고 뭐죠? 너무 높을 경우죠. 자, 그리고 양이 아니라 음의 오차를 유발한다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틀렸어요. 자, 62번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3번 공장 폐수의 100ml를 취해서 산성 100도씨에서 케미노포에 의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시료의 측정에 소비된 0.02호 노르말 케미노포의 양이 7.5ml. 이 폐수의 COD는 얼마인가? 0.02호 노르말 케미노포의 팩트는 1.02. 바탕시험 측정에 소비된 0.02호 노르말 케미노포는 1.0ml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COD의 농도는 우리가 적정치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죠. 큰 값이 B, 작은 값이 A예요. 그래서 시료에 측정된 값이 B, 공시험, 바탕시험에 측정된 값이 A죠. 자, 그리고 팩터 곱하기 0.2 나누기 시료량 V리터. 자, 그러면 지금 측정된 양 중에서 우리가 시료에 측정된 게 7.5, 바탕시험에 측정된 게 1.0입니다. 그래서 7.5 마이너스 1.0, 그리고 팩터는 1.02, 그리고 0.2는 고정이 되어 있는 개수입니다. 나누기 시료량이 지금 100ml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0.1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3.26mg/L라는 COD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문제와 답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면 분홍성 대장균균의 막여과법에서 배양온도 유지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는 분홍성 대장균균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양온도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뒀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총 대장균균은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분홍성 대장균균은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 대장균은 두 가지가 다 합치죠. 3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분홍성 대장균에 대한 문제니까 44.5 플러스 마이너스 0.2도씨가 돼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pm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ppb와 ppm은 얼마 차이죠? 1000배 차이죠. 나번에 100만 분율이라고 한다. 답은 mg per kg이다. 퍼센트의 농도는 1000분의 1이 아니고 퍼센트와는 만분의 1이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율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2성,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6성의 차이 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의 4성만큼 퍼센트가 큰 거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의 10,00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외래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 의한 원소별 정량 한계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구리는 0.006mg/L, 나번에 0.004mg/L, 다번에 니켈은 0.015mg/L, 라번에 망간은 0.002mg/L. 납의 정량 한계가 얼마죠? 0.04mg/L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68번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을 정량 분석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없는 물질을 찾는 거예요. 자, 가번이 염소이온, 나번에 아질산성 질소, 다번에 질산성 질소, 라번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보시다시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온 정극법, 적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